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사자는 215화 교수돈족입니다. 바로잡을 교, 손수, 두드릴 돈, 발족자가 되겠습니다. 이 교는 고개를 들다 또는 쳐들다는 뜻이 있어서 교수라고 하면은 손을 쳐들다는 뜻입니다. 돈족은 발을 구르다이니 교수돈족은 손을 들고 발을 구르는 춤 동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선 사자들에서 주연을 이야기했다면 이번 사자는 이 형가의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즐겁게 춤을 추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교수돈족이라 함은 손을 들고 발을 구르며 춤을 추다가 되겠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 춤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예의와 음악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이가 10세가 되면 먼저 피리 등의 악기를 가르치고 13세가 되면은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이 장무를 습득해 하고 15세가 되면은 강가라고 해서 즉 창과 방패를 들고 추는 이 상무라는 춤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세 성인이 되면 우왕이 만들었다는 간우라는 춤을 배웠습니다. 이 간우라는 춤은 방패와 새의 깃을 들고 추는 춤으로 우왕이 무력이 아닌 덕으로서 오랑캐인 삼묘를 정복한 것을 나타낸 춤이라고 합니다. 당시 상류층은 예학을 중요시하였는데 예학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로 춤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님 또한 예학이 바로 서야 천하가 안정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옛 사람들은 춤을 학문과 함께 나라와 백성을 교화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시경에는 춤을 묘사한 대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를 연구한 김미영의 시경 속 춤동작의 문해적 표현 탐구에는 5가지 춤동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날렵한 도약의 춤동작을 묘사한 용약, 그리고 절도에 얽매이지 않고 여유있게 덩실거리며 추는 준준, 정형화되지 않은 이 취무의 모습을 표현한 선선, 잔치자리에서 이 취무의 모습 혹은 새가 날개짓을 하듯 넓은 소매를 양옆으로 펼치며 너울너울 춤추는 기기, 그리고 무당의 신들린 몸짓과 같이 격렬한 춤동작과 늦은 밤 달빛 아래에서 다소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이 파사 등이 있습니다. 이 용약은 시경 국풍, 격고, 즉 북을 울리며 라는 시의 한 구절에 나옵니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격고기당, 북을 두드려 당당 소리를 내며 용약, 용병, 날렵하게 병사들을 지휘한다. 토국, 성조, 고향에 쓰는 조업의 성을 쌓고 있는데 아독, 남행, 나홀로 이 남으로 왔구나. 여기서 이 남은 전영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조는 이 위나라의 도읍을 말하고요. 준주는 시경 소와 벌목 즉 나무를 하며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유주서와 술 있으면 글러오고 무주고와 술 없으면 팔아오고 감감고와 강감 북을 치니 준준무와 덩실덩실 춤을 춘다. 태아가이 내가 한가해지면 엄차서의 이 그런 술을 마시리라. 여기서 이 아는 나에게 라는 어조사로 지금 쓰이고 있고요. 그럼 글자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잡을 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화살시와 노풀교의 합자입니다. 화살시는 전쟁이나 사냥에 사용하던 이 활에
장전하던 이 화살을 그린 자형입니다. 화살은 살상용 무기이기 때문에 해치다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곧게 날아감으로 곧다는 뜻도 있고 손에서 떠나다는 의미 때문에 떠나다, 베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시가 의미하는 바는 화살 또는 화살을 닮은 상가지 또는 곧다, 정직하다 또는 떠나다, 베풀다, 시행하다, 그리고 훼손하다, 무너뜨리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점은 이자는 이 똥이란 뜻도 있는데요. 이는 똥을 뜻하는 이 똥시자와 음이 같은 데다가 똥시가 사람의 몸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을 그렸기 때문에 손에서 떠나는 화살과 의미상으로 유사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똥시의 각골자는 이 엉덩이에서 뭔가 액체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이후 건문에서는 이 떨어지는 것이 살미자로 변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건문 형태가 오늘날의 자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똥시의 소전자형은 엉뚱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자는 이 풀조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이 거름밭을 뜻합니다. 이 시기에는 똥을 농작물의 거름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전자형에서 파생된 이 똥시자도 있으나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노풀교는 이 노풀고와 많이 닮아있는 자형입니다. 노풀고는 높은 망루 혹은 높이 솟은 성문을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이 아래 입구자는 이 누각의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노풀교는 이 노풀고 위에 다른 자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건문을 보면은 이 발지자가 있거나 여기 손수자 혹은 이 힘력자가 이 노풀고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이는 높은 곳에 올라섰다 또는 이것은 높이 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섰다는 의미는 불안하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높이 샀다는 의미는 인간의 자만심이 하늘 높이 솟았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소전자형은 이 노풀고 위에 일찍 죽을 요를 얹힌 형태인데 이는 이 너무 높아서 이 꼭지가 꺾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풀교가 뜻하는 바는 높다, 높이 솟다, 뛰어나다이며 또한 자만하다, 교활하다는 뜻도 있고 불안하다, 평온하지 못하다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 교가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높이 세우다 또는 높이 쳐들다, 자만하다는 뜻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말맞자가 있죠. 말이라는 것은 크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교의 변에 말맞자가 들어가면은 크게 자만하다는 의미로서 교만할 교자입니다. 이 마음심이 들어간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자만하다, 즉 이자 역시 교만할 교자입니다. 이 변에 여인이 들어간 경우에는 여인의 자존심이 높다, 콧대가 높다는 의미로서 아리따울 교자입니다. 변에 벼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벼이삭이 처음 패기 시작하면 하늘로 꼿꼿하게 서서 패기 때문에 이 자형은 벼이삭 팰 교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전에 이 일찍 죽을 요는 이 본뜻이 원래는 춤추는 사람을 그린 상형문자로서 그 의미가 춤추다, 아름답다, 어리다 였으나 이 소전의 형태가 고개가 이렇게 꺾인 것이 죽은 사람을 닮았다 하여 요절하다는 뜻이 생긴 자형이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바로잡을 교는 이 곧게 가다는 뜻이 있는 이 화살씨와 이 꼭지가 꺾이다는 뜻의 이 노풀교의 합자입니다. 이는 꺾인 꼭지를 곧게 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잡을 교는 이 굽어진 것을 위로 펴다는 뜻으로 그 의미하는 바는 바로잡다, 억제하다, 위로 세우다, 쳐들다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손수자입니다. 이 자는 손을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각골 자형은 손가락이 3개 정도 표시된 형태였으나 건문에서부터는 손가락 5개가 다 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손수자의 의미는 손, 재주, 수단,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손을 그린 자형들은 한자에 참 많습니다. 오른손, 왼손, 위에서 짚는 손, 아래에서 받치는 손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오른손을 나타낸 가장 기본 자형은 이 또자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자신의 시각에서 이 바라본 오른손입니다. 이후 이 자형은 소전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으나 예서에서부터 오늘날 이 움켜진 이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무언가 잡는 손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오른손은 양손 중에서 자주 쓰는 손으로 바람직한 오른 또는 빈번하게 사용하는 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형에는 이 자주라는 의미가 붙게 되면서 이 또자는 이 오른손이라기보다는 또 다시 더욱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오늘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신 오른손을 의미하는 자형으로는 건문에서부터 이 입구자가 추가된 이 형태가 오늘날 오른손을 대표하는 자형이 되는데요. 이 입구자의 의미는 식사를 하는 손이란 의미입니다. 예로부터 왼손은 불길하다 하여 왼손으로 식사하는 것을 어른들은 금하였습니다. 저도 왼손잡이이지만 식사와 글쓰기는 어릴 적 훈련으로 오른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손이 천대받게 된 이유는 공동체에서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기에 모든 생활 방식이 오른손잡이 위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왼손은 뭔가 불길하다, 옳지 않다, 비굴하다, 재수없다, 불편하다, 아랫자리라는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왼자의 각골자는 자신이 왼손을 바라본 형태입니다. 이후 건문에서는 이 왼손이 다양하게 표시가 되는데요. 장인공이 들어가 있는 이 형태는 이 망치질을 하는 장인의 입장에서 왼손은 집게나 모루를 잡고 있는 손을 의미합니다. 혹은 말씀은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는 의사를 표시하는 보조적인 수단, 즉 제스처를 하는 손을 이 왼손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장인공이 들어간 형태가 주로 왼손을 대표하는 이 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잡는 손을 그린 자형도 있는데요. 바로 이 손톱조가 되겠습니다. 이 오른손은 위, 왼손은 아래라는 개념 때문에 이 손톱조의 각골 자형은 위에서 아래로 내린 이 오른손 형태입니다. 사실 이 자형은 이 맹금류의 날카로운 발톱을 그린 자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문은 사냥감을 위에서 움켜쥐는 날카로운 맹금류의 발톱으로 이렇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톱조는 손이라는 뜻보다는 이 손톱, 갈퀴, 움켜쥐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래서 위로 이 떠받치는 손을 그린 자형은 이 왼자, 왼손자 또는 이 상날철자가 되겠습니다. 이 아래에 위치한 손이라 각골 자형은 아래서 위로 받치는 이 왼손의 형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뜻하는 자형인데요. 그렇지만 건문이나 오늘날 자형에서는 이 좌우가 대칭으로 그려져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알기 힘듭니다. 또한 이 왼손자는 이 모습이 풀초자를 닮았다 하여 이 풀의 사기 위로 솟아나는 것이라는 뜻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상날철로도 불리웁니다. 상날철은 불길한 왼손이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럽다, 거스르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스르다는 이 거스를 역의 구성자로 이 왼손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표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한자의 구성자로 많이 접하는 이 턴가로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턴가로알은 이 돼지머리 개가 변형된 것인데요. 돼지머리 개 역시 오른손에서 나온 자형입니다. 이 기원자는
판단할 시가 되겠습니다. 판단할 시의 이 검문 자형은 이 돼지씨가 있고 이 머리 부분에 입구자가 있어서 이 돼지가 꽥꽥 소리를 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검문과 소전 사이에 이 초나라의 주관문인 초관문인 자형을 보면은 이 돼지를 위에서 잡고 있는 오른손을 그리고 있습니다. 달아나는 돼지를 움켜준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건 돼지를 먹다는 행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소전 형태는 돼지씨 위에 있던 이 손이 우리가 익히 아는 이 돼지머리 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이 돼지의 머리를 연상시킨다 해서 이 돼지머리 개가 되었는데요. 이 돼지머리 부분만 떼어낸 것이 바로 이 돼지머리 개가 되니 원래 달아나던 돼지를 잡던 이 오른손이 이 돼지머리 개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원래 판단할 시의 의미는 돼지가 달아나다 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자형에서 돼지머리가 부각되면서 이 자형은 이 정계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는 고사나 제사에 부를 기원하는 돼지머리가 이 무렵부터 사용되기 시작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라고 하면은 점치다, 판단하다는 뜻으로 주로 쓰이고 있고요. 동양 문화에서 이 돼지는 이 복과 행운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돼지를 제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있으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유량편에 보면은 춘삼월에 하늘에 올린 제물로 사육하던 이 돼지가 달아나자 왕이 설지에게 명하여 돼지를 잡게 하였는데 설지가 잡은 곳이 워낙 명당터라 이듬해 이 수도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 옮긴 터가 국내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이 두드릴 돈자입니다. 이 자는 진칠둔자와 머리혈의 합자입니다. 진칠둔은 이 어려울 준으로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실은 이 어렵다는 뜻이 이 원자가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삭이 껍질을 뚫고 이 땅에서 땅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삭에는 아직 이 식껍질이 붙어 있고요. 이 따뜻한 봄날 이 단단한 껍질을 벗고 삭을 틔우고 단단한 땅을 밀치며 힘들게 뿌리를 내리는 이 씨의 움직임이 이 자형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자형에는 봄이라는 속뜻이 있기도 합니다. 자형의 이 처음 뜻은 이 삭이 나기가 어렵다, 험난하다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형은 어려울 준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씨앗이 처음 발화하는 모습을 그린 자형이라서 태초라는 의미도 있고 이러한 발화로부터 큰 무리를 이루게 된다는 뜻으로 무리를 이루다는 뜻도 있습니다. 봄을 뜻하는 이 봄춘자의 구성자에도 이 어려울 준이 들어가 있는데요. 봄춘의 각골자는 나무에서 삭이 돋다는 뜻으로 나무목 두 개로 된 이 숯불 임 사이에 이 삭을 틔우다는 이 어려울 준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후 건문에서는 햇빛을 받고 이 삭이 난다 해서 이 날일자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숯불 임은 이 나중에 이 풀조자가 되어서 이 오늘날의 자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봄춘이라는 것은 새싹이 햇볕 아래에서 이 삭을 틔우는 시절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순수할 수는 처음 나온 문양이나 이 염색이 되지 않은 이 시를 뜻하여 이 처음 나오다는 이 어려울 준에 이 실사자가 변해 들어간 형태가 이 순수할 순자가 되겠습니다. 봄날 언덕에 이 풀의 씨앗이 이렇게 퍼져서 이 초록의 무리를 이루는 모습은 마치 이 언덕에 진을 치고 싸움을 준비하는 병사들의 모습에 비유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준은 언덕에 진을 치다, 수비하다는 뜻을 가진 진칠둔으로 나중에 읽히게 됩니다. 언덕과 같이 높은 지역에 병사들이 진을 치는 것은 전쟁에서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손자 병법에 이르기를
군대 형세는 물의 흐름과 같이 짜는 것이 유리하다 했습니다. 즉 고지대에 군을 배치해야 병사들이 고지대에서 아래로 향할 때 공격이 한결 쉽고 올라오는 적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또한 고지대는 시야 확보에 유리하여 적의 흐름을 쉽게 파악하기 수월합니다. 그리고 햇빛을 받기 좋은 이 고지대는 군사의 사기를 높이지만 그늘진 저지대는 이 병사들의 사기를 낮추고 전염병이 퍼지기 쉽다고 이 손자본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국지에 나오는 이 총나라 장수 마속의 경우와 같이 싸움에 임하기도 전에 아군을 스스로 고지대에 고립시키는 것은 자멸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보급로를 확보하고 있을 때 가능한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진칠두는 그 뜻하는 바가 진을 치다, 수비하다, 병영, 언덕, 구렁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어려울 준의 속도스로는 이 봄 말고도 이 끝이 잘리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건문자형을 보면은 새사가 이 꼭지 부분에 이 수평형이 들어가 있어서 이는 이 꼭지를 따다, 뭉툭하게 하다는 그런 의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들어간 자형으로는 예를 들어 창이나 칼이 날카롭지 못하다는 것을 뜻하는 경우에 재료를 뜻하는 이 세금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이 둔할둔이 있기도 합니다. 머리혈은 사람의 이 머리 부분을 강조한 상형 문자입니다. 각 골자는 이 머리카락, 눈, 머리 등이 상세하게 머리 부분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소전자형은 이 머리카락과 이 코를 뜻하는 이 스스로자의 조합으로 이 머리가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머리혈이 뜻하는 바는 이 머리, 얼굴, 목 등이 되겠습니다. 두드릴 도는 이 아까 말한 이 꼭지를 이 뭉툭하게 자르다는 이 준자와 이 머리혈의 합자가 되겠습니다. 즉 튀어나온 머리 부분을 이 잘라서 가지나게 하든지 아니면 쳐서 들어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고 또 이 머리 부분이 이렇게 잘린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한 것으로도 해석이 되어서 이 돈이라고 하면은 패하다, 항복하다, 머리를 숙이다, 무너지다는 뜻으로도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튀어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자르거나 쳐서 내리는 것은 가지런히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가지런히 하다, 높이를 맞추다, 또는 갑자기 내리치다, 두드리다 등의 뜻으로도 발전이 된 것이 이 두드릴 돈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발족자가 되겠습니다. 발족자는 발을 나타내는 상형 문자입니다. 각 골자를 보면은 이 발과 이 정강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이 각 골에서 의미는 발은 아니고 발의 움직이는 기능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후기 각골 자형들은 이 밟고 걷는 발의 기능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발짓자와 네모난 이 못정자의 합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못정자는 말뚝을 위에서 내려다본 자형으로 각골에서는 이 영토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각골 자형은 이 영토를 밟다 또는 어떤 지역에 걸어서 다다르다는 의미였습니다. 대신 각골에서 발을 의미한 자형은 오늘날 이 거칠지로 사용되는 이 발짓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짓자의 이 엄지 부분이 이 발을 가로막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자형은 멈추다, 그만두다는 의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발족자가 발을 대표하는 자형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발족자의 건문자형 역시 이 못정자와 발짓자의 합입니다. 소전에 이르러서 이 발족자는 이 파생된 의미에 따라 다양하게 이 표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발족자는 먼저
발로 걸어서 다다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충족시키다, 만족하다는 뜻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이 걸어서 지나가다는 의미도 가능하므로 발족자는 초과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지나치다, 과도하다는 뜻이 생겨났으며 이때는 지나칠 주로 읽히기도 합니다. 한편 이 발족자의 이 소전자형을 보면은 이자가 짝필의 소전자형인데요. 매우 닮아 있습니다. 원래 짝필은 이 피륙을 겹친 모습이 발전한 자형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발을 그린 이 소전자형들끼리 서로 비슷해지면서 이 발족자가 짝필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형은 원래 이 발족자와 구분되도록 위의 네모에서 약간 트이게 표기가 되었는데 예서에서는 아예 수평형으로 이 발족자와 완전히 구별되게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형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자 역시 발을 뜻하긴 했으나 이때는 발소로 달리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자형은 이 자형은 이 발소라기보다는 이 짝필자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자는 이 발을 아로도 불리우는데 이는 어원이 같은 이 발을 정자 때문입니다. 발족자는 원래 이 바르다, 바르게 걷다, 바르게 밟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각골 자형이 이 못정자와 발지자의 합이라 발로 말뚝을 정확하게 밟다는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르게, 올바르게 걷다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발을정의 각골과 근문자형의 표기는 동일하였기 때문에 자형 구분은 없었습니다. 뜻만 다르게 쓰였을 뿐이죠. 그러다가 소전에 이르러 이 네모 부분이 이 발을정은 수평형으로 바뀌면서 이 올바르다는 의미는 이렇게 자형분화가 되게 됩니다. 발을정은 영토를 밟다는 뜻도 되므로 이 정복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발을정이 뜻하는 바는 바르다, 바르게 행동하다, 정당하다, 행복하다, 자리에 밟고 오르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교수돈족, 즉 손을 쳐들고 발을 구르며 춤을 추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경에는 몇 가지 춤사위를 묘사한 단어가 있다고 앞서 말했는데요. 이 용약과 준준 말고도 소화편에는 정형화되지 않은 이 취물을 묘사하는 이 선선과 이 기기가 있습니다. 이 빈지초연, 즉 손님을 처음 맞이하여라는 시의 일부 구절에 나오는 이 해당 단어들을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지초연은 이 지나친 음주로 예의를 잃고 주정을 일삼는 왕을 풍자한 시입니다. 이 해당 부분을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왈기 취지 위 번번 이미 취했다 하니 그 모습이 건들건들거린다. 사기 좌천 누무선선 제자리 놔두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절도 없이 춤을 춘다. 기미 취지 위 억억 아직 취하지 않았으는 그 모습을 자제하더니 왈기 취지 위 필필 이미 취했다 하니 그 모습이 무리하기 그지없다. 시왈 기치 부지 기질 이미 취했다 하는 것은 그 절도를 모른다는 것이니 빙기 취지 제호 제노 손은 이미 취하여 소리치고 떠들어서 한데 나나 변두 누무 기기 그릇들을 흩뜨리며 비틀비틀 춤을 추니 시왈 기치 부지 기우 이를 이미 취했다 하고 그 허물을 모른다 하더라. 여기서 이 초연은 손님이 처음 입석하는 것을 뜻하고요. 이 변두는
이 고대 식기의 이름으로서 대나무로 이렇게 엮여서 만들었으나 나중에는 이 형태를 도자기 청동으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식구는 술에 취해 이리저리 움직이며 손발을 휘젓다가 주연상을 흩뜨리고 예의를 말아먹은 왕의 모습이 시에서 아주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술이 사람을 먹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저는 건강 문제로 술 끊은 지 오래라서 취기 가득한 분위기가 그립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